이 소년이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한테 이니 이렇게 한 겁니다. 마크롱의 별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이 소년한테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좌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대학 내에 만연해 있는 이슬라모 레프티즘, 그러니까 이슬람 좌파주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슬람 사원과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벌어진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 2015년에 프랑스에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 풍자 만화를 주로 게시하는 샤를리 앱도라는 잡지에서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그리니까 들어가서 총력 테러를 가한 거죠. 오른쪽은 같은 해에 벌어진 파리 테러 사건의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때 목숨을 잃었죠.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사건은 이 샤를리 앱도 만화를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가르치는 한 교사를 참수 살해한 사건입니다. 성당 앞을 나오는 한 할머니를 참수 테러하는 그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요, 유럽 최대 다문화 사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축구 선수들의 다수가 흑인이죠. 프랑스는 예전에 북서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 나라들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프랑스는 엄격하게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1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눌 수 없고 세속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적 공화국이다. 이러한 세속주의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종교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슬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추정을 할 뿐인데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거의 10% 인구를 차지한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무슬림 여성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복장들을 허용하라는 무슬림 여성의 시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얼마 전에 테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마크롱은 누구인가? 마크롱은 중도 이념으로 65%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노란 조끼 시위 다들 기억하시죠? 마크롱이 부유층한테만 신경을 쓴다 하면서 노동계층이 대거 파리 시내로 몰려와서 폭력 시위를 벌인 사건인데요. 그만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주의적이고 친기업적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국방에 관해서도 우파적인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에 가까운데요. 왼쪽은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때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은 대부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사과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초대 내각 사진입니다. 여성이 절반입니다. 남녀 동수 내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진보적인 면도 갖고 있는 게 이 정부였습니다. 마크롱 하면 유명한 게 꼰대질이었습니다. 왼쪽은 마크롱이 어떤 소년과 만난 사진인데요. 이 소년이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한테 이니 이렇게 한 겁니다. 마크롱의 별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이 소년한테 하는 말이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무례한 호칭으로 부르는 거 아니다. 네가 만약에 혁명을 하고 싶다면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가라. 훈수지를 뒀던 거죠.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마크롱한테 일자리 너무 없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가 없냐 뭐 식당 가보고 술집 가봐라 일자리는 널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실 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런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꼰대질로 유명했던 게 마크롱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이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파적인 경제 정책 등으로 노란 조끼 시위, 거대한 반대에 직면했었고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고 백신 접종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속된 말로 떡락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렇게 나는 괜찮다 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급기야는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2017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 압도적인 숫자로 극우파인 마린 르펜을 이겼는데요. 21년 지금 현재는 초박빙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 말한 이슬람 좌파주의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재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마크롱 쪽에서 언급하는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겁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좌파 이념과 결합돼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슬림 반군들을 지칭할 때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말을 처음에는 썼는데요. 그 용어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차용을 해서 이제 여성이라든지 흑인, 무슬림 같은 기존의 기득권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들을 연구하고 피해자로 묘사하면서 기득권을 비판하는 그런 학문의 경향을 이제 이슬람 좌파주의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문의 온상인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정부에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를 정당화시킨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그 정말 애매하고 추상적인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과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잔인한 테러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사실 마크롱의 위선을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된 논거 중 하나가 이때까지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마크롱은 공화국 덕후였어요. 분리될 수 없는 세속적인 공화국. 그는 계속 취임 초기부터 말해왔어요. 공화국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겠다. 그리고 세속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극히 프랑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프랑스 보고 네가 말한 것과 하는 행동이 다르다. 넌 위선적이다. 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크롱의 이 같은 문화 전쟁이 프랑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거를 위한 저질스러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크롱의 행위는 필요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정쟁입니까? 오늘은 마크롱이 불을 당긴 프랑스의 문화 전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